민속 문화로 크레인 말을 담당하고 맞아.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마사이 마사연구소 근무한 서현철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학교 체육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승마교육 방법론 개발 계획입니다. 이번 초등학교 현장에서 체육 과목으로 승마를 편성 운영할 때 담당 교사 입장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목차는 첫 번째 개요에 대해서 가장 설명하고 두 번째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초등학교 승마교육 현황 그리고 이제 이 연구의 핵심인 승마 교수 학습 과정 개발과 승마 수업 운영 모형 개발 순으로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수준의 승마 교육 과정에 승마가 확립되면 직접적으로는 학생들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을 돕고 말과 승마에 대한 실습하고 긍정적 인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교내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스포츠클럽 활동, 방과후 활동, 유소년 승마단, 기성용 인증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승마 체험 기회가 확대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승마시설 경영 개선을 도모할 수 있고 말의 수요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 전국의 승마장 제가 현황을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평일 오전에 승마 수요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체육과 교육 과정에 승마가 들어가면 체육이 보통 오전에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어려움으로 닥치고 있는 그런 경영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들이 승마를 채택할지 말아야 할지를 이제 선정할 때 6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승마 교육의 중요성과 타당성, 유용성, 학습 가능성, 실행 가능성, 사회적 유용성인데요. 이제 이걸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일반 학교로 확산된 다음에 공적으로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이제 밟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제 전략을 짜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연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교수 학습 과정 개발과 수업 운영 모형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계에는 이제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그다음에 교사 연수 시청 기반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교과서 개발해야 되는데 원래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승마 편입이 되면 교과서가 개발되고요. 지금은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교재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교재 개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도자 양성과 승마 효과 분석 그리고 승마 시설의 안전 관리 이런 부분들의 전략들이 연구와 사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목적은 초등학교 체육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승마 교수 학습 과정 및 수업 운영 모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 체육과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초등학교 교육 과정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발표했던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체육과 교육 과정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면 신체 활동을 통해서 체력 및 운동 능력을 비롯한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사회 속에서 바람직한 인성을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체육 문화를 창조적으로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과이다. 그래서 이런 체육 교과가 내세우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교육과정, 교수 학습 과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 2015 교육과정의 개정 기준을 보면 초등학교 3, 4학년과 5, 6학년 공이 204 시간을 지금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교육과정 내와 교육과정 외로 바뀌는데 체육은 바로 교과
그러니까 교육과정 내에 교과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육과정 내에 교과군은 아니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으로서 일부 승마장들이 그 네 가지 이벤트 중에 자유활동과 동아리활동 중심으로 승마를 체험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의 이제 학교들은 방과후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승마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 수준의 체육과 교육 과정에 승마를 폐지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5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이라는 그 체육과 내용 체계 안에 신체 활동 예시로서 승마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폐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저희 이제 연구진의 연구를 이제 한 결과 건강 영역, 그러니까 첫 번째 건강 영역에 여가와 운동체력 안에 자연 및 운동시설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 안에 승마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거기에는 스키와 캠핑, 등산, 래프팅, 스케이팅, 롤러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전 활동에는 이제 골프하고, 그다음에 태권도, 컬링, 씨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초등학교 승마교육의 현황을 이제 간략히 살펴보자면은 이 어린이들 이 시범사업으로서 운영됐던 그 서귀포시 지역의 토평초등학교하고 현역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두 개 초등학교 외에 현재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사립초등학교가 2013년부터 승마를 체육교과목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론 수업과 승마 기승기 체험 수업과 말 기승 수업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승마장 안에 서울시 안에 승마장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그 교육 전문업체가 직접 말을 싣고 가서 운동장에서 승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말을 싣고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기승하고 그다음 기승하는 한편에서는 기승기 체험을 하고 또 기승기 체험 맞은편에서는 이론을 하고 그래서 한 개 반이 보통 한 27명 정도 있는데 그 27명이 동시에 로테이션으로 25분씩 돌아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방금은 그 학교 정기교과정에서 교과과정에서 승마를 이렇게 수업으로 이제 운영했던 모습이고, 이거는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이거는 같은 교육 과정 안에 있지만 교과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는 그 학교 규모가 적을 때는 전교생에서 이렇게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승마 수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미 그 일부 학년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진은 화성시 소재에 있는 그 승마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일부 학교들이 와서 이와 같이 그 다양한 교구를 활용해서 이론과 수업을 병행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승마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명, 40명이 한 번에 찾아온다는 것은 교인들 입장에서는 기승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 승마장은 이런 그 이론과 그 체험과 그리고 실기를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구성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국의 그 승마장 주변에 과연 초등학교가 몇 개가 분포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한 개, 평균 초등학교, 승마장 한 개 반경으로 5km, 10km 안에 과연 초등학교가 몇 개 분포되어 있는지를 GIS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승마장은 전국에 저희 그 마산업 시대조사에서 479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신고형만 빼봤습니다. 그래서 319개를 주소를 찍어서 한번 점으로 표현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수명만 7,979교, 초등학교 6,224개교, 초등학생 273만 명. 그래서 승마시설 그 점 반경으로 해서 5km, 10km를 한번 이렇게 찍어보니까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승마장 평균 한 개소당 5km 이내에 초등학교가 평균 9개가 있었고 학생 수는 4,800명입니다. 그 다음에 10km 반경에서는 그 배 이상으로 36개소, 그 다음에 학생 수는 2만 명. 이걸 다시 체육시설과 농어체육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니까요. 체육시설은 5km 반경에 11개교, 10km는 46개교, 농어체육 승마장은 5km 반경에 6개교, 10km 반경에 24개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만약에 국가 수준의 그 체육과 교육과정의 승마가 만약에 확립되면 여건이 되는 그 학교 중심으로 승마를 편성해서 체육수업을 운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자, 작년에 말산업 실태조사에서 나왔던 그 통계인데요.
농어촌 승마장 143개소하고 체육시설 176개소에 대해서 각각 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평균 말도수는 농어촌 승마장이 14.8두, 체육시설은 24.7두, 평균 종사자 수는 농어촌 승마장 4.2명, 체육시설 7.5명, 평균 교관수는 농어촌 승마장이 2.1명, 체육시설이 3.5명. 그 과거보다는 상당 부분 좀 나아진 것 같은데요. 아직 그 편의시설 부분에서는 어쨌든 이런 속으로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게 교육장입니다. 자, 교육장은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승마 교수 학습 과정의 개발입니다. 이 개발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먼저 그 왼쪽에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승마의 교육적 가치를 탐색하고 그 다음 체육 철학 관점에서 승마 교육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내세우는 인간상을 저희가 표방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승마 교육의 내용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국내외 문헌과 그 다음에 승마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도출된 안을 가지고 다시 그 장례를 통해서 최종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승마 교수 학습 과정을 개발의 필요성입니다. 교수 학습 과정은 수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학습 체제이자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승마 수업을 하려면 이제 교사 입장에서 그 지도안이 필요하고 그 지도안을 통해서 연간 수업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수업을 하려면 이러한 지도안이 개발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올 한 해 그 교수 학습 과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승마 교육적 가치입니다. 이 승마 교육적 가치를 논하기 전에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승마는 신체적 효과, 정서적 효과, 사회적 효과가 있지만 그 이전에 그 말과 인간의 관계 형성 원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해외 문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은 그 개, 고양이와는 달리 포식동물이죠. 개, 고양이와는 포식동물과 달리 환경 속 위험 요인에 매우 민감한 초식동물이다. 인간에게 덜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은 말은 인간보다 훨씬 크고 힘도 셉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양분되는 과정, 대조되는 이런 인식에 있어서 자아 발견과 성장의 기회가 생기게 된다. 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말을 성공적으로 대면함으로써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기고 말이 강력한 힘과 크기를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에 대해 더 현실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인내심과 배려심 이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과 인간과의 관계 형성은 이렇게 말의 본성과 행동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의 뇌는 그 사람의 뇌의 크기의 절반입니다. 보시면은 말과 그 사람의 이제 그 뇌 특징 중에 가장 이제 그 차이점이 뭐냐면 전두엽이 발달되지 있냐 발달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은 언어 발달과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전두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말은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는 대신에 운동 능력 관장을 하는 그 소뇌각이 발달됩니다. 말의 본성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중요한 또 교육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 읽어보면 말은 초식동물이므로 포식동물로부터 달아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본능적으로 잘 놀라고 도망가려고 한다. 말은 자연환경에서 무리지어 다니면서 끊임없이 먹는다. 말은 서로 도둑마루를 부드럽게 물리면서 자연스럽게 안락함을 찾는다. 말은 대뇌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 사람처럼 사고할 수 없다. 널리거나 창피하지 않는다. 말은 항상 현재 중심으로 살며 추리력이 없어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 말은 후각, 청각, 시각이 발달되어서 사람이 느끼지 못한 것을 인식한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다 공감하지만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그 교수 학습 과정 안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단 여기 내용에서만 언급되는 게 아니라 해외 독일과 프랑스 교육내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인간과 말의 내면 형성 원리는 바로 인간의 내면 형성에 미치는 효과와 인간의 신체 조성에 미치는 효과로 문제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내면 형성에 미치는 효과 중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배려심과 인내심, 협동심, 민첩성, 리더십, 감정조절 그리고 책임감, 자아존중감, 자신감, 자율성. 근데 저희가 그 학교 교사하고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봤는데 자, 다른 체육 과목과 승마가 가장 차별화되는 게 뭐냐, 차별화되는 가치가 뭐냐 했을 때는 하나같이 그 말은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생명 전종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이 스포츠 활동과 다른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강조해야 할 항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 체육으로서 승마의 교육적 가치는 이러한 내면적 효과와 그다음에 외면적 효과가 체육 교육의 본연의 목적과 가치를 이루고 있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승마 효과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도적 영역, 또 하나는 정의적 영역, 또 하나는 인지적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심도적 영역은 기승활동을 통해서 신체적 균형과 민첩성, 협응력, 심폐기능 등의 신체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정의적 영역에서는 지상에서 말과의 교감을 통해서 자신감, 책임감, 인내심, 배려심, 소통, 협동심, 자연의 생명 존중 등의 주요 가치와 인성 도목을 내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영역은 말 및 승마에 대한 용어, 원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 적용력 등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타학 효과와의 융합을 통해서 승마의 교육적 가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 편입됐을 때 하나의 내세울 수 있는 자료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국가 교육 과정에서 내세우는 네 가지 인간상 가운데 승마 교육은 바로 자주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인간상에서 요구되는 역량이라는 것은 자기관리 역량과 공동체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이고 이런 역량들은 각각 인성적 덕목과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과 자기 통제, 절제, 끈기라는 이 자주적인 사람의 요구되는 항목이고,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사람은 질서, 규칙 준수, 소통, 친인성, 교양 있는 사람은 배려, 존중, 자연의 인류. 그러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봤을 때 승마 교육은 자기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단순할지 모르지만은 이런 체계가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국가교육 수준의 국가교육 과정에 승마를 편입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근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승마 교육이 내세우는 인간상과 역량, 그 다음에 인성적 요소를 바탕으로 체육교육의 본질적 가치인 인지적, 정의적, 신경적 측면에서 승마 교육의 내용 체계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해라는 것은 정의적 영역을 의미하는 거고, 이해는 인지적 영역, 그 다음에 공감은 정의적 영역, 수행은 심리적 측면. 그 각각은 말 이해하기, 말과 친해지기, 말과 하나 되기. 이 세 가지 유형으로 학습 내용을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에 담겨진 내용들은 저희가 이 승마 관계자 인터뷰와 그 다음에 국내 외 해외 문헌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담아본 것입니다. 승마 교육의 성취 기준을 이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해외 사회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초중등학교의 체육과 교육 과정에 승마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승마 교육적 가치는 사회적 측면, 정의적 측면, 신동적 측면, 생리학적 측면,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독일은 전인 교육 측면 등 환경 보호 의식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의 승마장이 이렇게 통계 보면 6,0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다 할 수는 없어요. 학교 체육으로서 승마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인정을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전역에 1,600여 개의 프랑스 포니클럽 라벨 인증을 받은 승마 센터에서만 승마 교육이 가능합니다. 독일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독일 승마 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승마장에서 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부 독일의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9학년의 이론적 내용은 한번 살펴보니까 이와 같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이라는 말의 기운과 말과 인간의 공적이라는 내용을 학습하고 있었고, 말의 생활이라든지 말의 품종이라든지 말의 보법이라든지 말과 인간의 골조라든지 감각기관, 말의 식생활, 말 안전하게 다루기 등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봤을 때 이 10번째 항목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말에 대한 책임감, 말을 올바르고 책임감 있게 돌보기 위한 9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치 말을 친구를 대하듯이 말을 사랑하고, 말을 보살펴야 되고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동물복지 관점에서 9가지 규칙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릴 때 교육과정에서 학습을 함으로써 이 동물복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커가면서 승마 인구로 편입될 수 있고, 또 공적으로는 이 승마 산업이나 말 산업의 종사자로서
근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볼 수 있었어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 과정으로는 편입이 안 됐습니다. 다만 특별활동이나 이런 체험활동에 좀 많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승마 수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종합적 학습 시간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 교과 외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말과 승마 체험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클럽 활동을 통해서 이와 같이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승마 교수 학습 과정 구성 원리입니다. 방금 저희가 승마 교육 내용 체계를 언급했는데 말 이해하기, 말과 친해지기, 그 다음에 말과 하나 되기, 이 세 가지 영역의 그런 내용들이 승마 교수 학습 과정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용 체계표에서 제시된 영역과 차시, 역량, 그 다음에 차시별 주제, 그 다음에 영역별 주요 교수 학습 내용과 전략, 그 다음에 수업에 필요한 교구 학습지 자료, 그 다음에 학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그 교수 학습 과정 내지는 지도 안에 담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 이해하기, 말과 친해지기, 그다음에 말과 하나 되기, 그 세 개 영역으로 나눠서 영역과 차시와 역량과 자기관리 영역, 이 자기관리 영역 하지만 국가교육 과정에서 포괄했던 그 인간상에 요구되는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지도 안에 체육과에 필요한 역량과 교육 과정에서 국가교육 과정에 필요한 역량이 녹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록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은 부실하다 할지라도 이런 형식을 갖춰버려서 나중에 국가 수준의 체육과 교육 과정에 승마를 폐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그 교육 과정안들은 1차식부터 10차식까지 각각 3개 영역으로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시 또 이제 보완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서가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호스페어에 걸려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 승마 수업 운영 모형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안을 만들었으면 승마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보면 접근성을 고려한 수업 운영 모형. 학교들이 지금 뭐 대도시, 그 다음에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분포된 학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인근에 있는 과연 승마장들이 또 분포되어 있냐. 그럼 승마장이 없는 곳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승마장이 가까이 있는 곳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로 같이 또 묶었더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도시형과 또 하나는 도시 근교형, 농촌형. 그래서 대도시형 같은 경우는 승마장이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승마 교실 형태로 해서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수업이 필요하다. 장점은 학생들의 이동 시간이 감소되고 이동 시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굉장히 이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살펴본 5가지 영역, 건강, 도전, 표현, 경쟁, 안전. 예전에는 안전이 아니라 여가였는데 여가가 건강 영역에 포함되고 안전이라는 게 새로 2015 교육과정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직접 업체가 말을 이렇게 싣고 가서 승마장 주변에 없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그런 학교 중심으로 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1등 교육에 따른 소요 인력과 안전한 말을 보유한 전문 업체 수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도시공개형 농촌 같은 경우는 학교 학생들이 직접 승마시설에 방문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장점으로는 말의 행동에 따른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학교 운동장 수업에 비해서 저조수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단점은 학생의 이동에 따른 안전 문제 발생이 염려되고 이동수단 확보 등 이동에 따른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학급 규모를 고려한 수업 운영 모형입니다. 작년 2016년 교육 통계를 보면은 평균 초등학교 학급당 25명 내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지역별로 보면 또 이렇게 편차가 심하죠. 농촌 지역 같은 경우 뭐 10명인 경우도 있고 대체로 뭐 20명에서 30명 그 순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명 대상일 때는 어떻게 수업을 운영하고 30명일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40명. 이 40명이라는 것은 그 한 개 학급이 20명인 걸 가정하고 두 개 학급이 한 번에 승마장에 갔을 때 수업 운영입니다. 그래서 20명일 때는 한 개 스테이션에 10명씩 두 개의 스테이션을 구성해서 1일 스테이션은 말 이야기와 말과 친해지기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이 스테이션은 말과 하나 되기, 즉 기승하기로 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30명은 우리가 이미 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기 때문에 한 개 스테이션에 10명씩에서 3개의 스테이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면 그 10명이 각 유형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폴이, 그러니까 이 전국의 이제 승마장에 저희가 통계를 보면 정확히 저희가 집계를 할 수 없지만은 대체로 평균적으로 이 148cm 이하의 그 폴리를 갖고 있는 승마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보다는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5두를 기준으로 해서 2인 1조가 기승을 10명하고 또 10명이 지상에서 말 안장이라든지 장구라든지 이런 부분, 솔지라든지 끌기라든지 체험을 하고 또 나머지 10명은 이제 이론적, 그래서 그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이론 수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30명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런 그 유형으로 나눠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명 같은 경우는 이제 40명 같은 경우 2개 학급이 같이 이제 한 번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유형 하나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유형을 해서 해야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규모가 조금 큰 승마장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학기 선정입니다. 준비하기, 실행하기, 평가하기 이 순으로 해서 승마 시험학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학교가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 체크에 그 교사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승마장에 찾아가기 전 단계, 그다음에 운전자가 심지어는 음주를 했냐라는 부분도 체크합니다. 그다음에 가서 승마장에 어떻게 안전의 그 위해 요소가 있는지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인류 구호대로 어떻게 하고, 실패 제동대로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교육과정의 시범학교로 아니면 일반 학교로 선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체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그 학교에서도 강조하지만 승마장 교육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나중에 좀 대체해 나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학교 운영을 이제 확대하고 일반 학교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사 직무 연수를 개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수 분야 직무 연수 기관으로서 승마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경기도 교사들이 만약에 승마를 교사 연수를 받는다 하면 서울시 소재하는 서울교육대학교의 직무연수기관을 신청하고 수업은 한국마사에서 이름과 실기를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권역, 경북이라든지 이런 권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교육대학교에서 그 직무연수기관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거기 공공승마장이나 산업인력 양성기관이 그 여건이 되는 승마장에서 실기와 이론을 같이 수업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승마교육 연구회라는 걸 단체를 결성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보고서에 지금 담아놨어요.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과 과정이 편입되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학교 안전공제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개인의 어떤 부담 없이 승마를 이제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농식분무 자금으로 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없지 않습니다. 시험학교를 일부 학교로 선정했을 때는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일반 학교로 확산되었을 때는 지자체 예산과 교육지원청에 부여되는 예산들, 저희가 교육과정 평가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76개 교육지원청에 한 해에 1,600만 원이 이렇게 지역 자원과 연계한 스포츠 활동의 명목으로 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근데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지방 시군 교육지원청은 그걸 어떻게 예산을 활용해야 할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내년부터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예산들을 조금 승마 쪽으로 가져와서 이제 수업을 운영할 때 조금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학교 확산을 위한 대책입니다. 아까 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편입했을 때 승마시설 대응 개설도 획기적인 어떤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승마시설 한 개 평균당 5km 반경에 6개든 10개든 있는데, 그거는 그 객관적이게 통계지만은 결국 학교 승마를 할지 말아야 할지는 학교의 선택입니다. 학교에 이제 그 공이 던져지기 때문에 그거는
안전한 시설과 그 역량 있는 지도자, 그리고 안전한 말이 갖추어진 승마장에 한해서만 이게 승마 수업이 가능하고 또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승마장 교육직을 조금 좀 준비를 해서 그 학교 체육으로 편입됐을 때 많은 승마장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